왜 내 이웃집 할아버지가 올해 92세인데도 매일 아침 한라산을 오를 수 있고 전혀 숨이 차지 않을까? 아니면 옆마을의 박할머니가 85세인데도 지난 30년 동안 폐질환으로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나는 왜 매 겨울마다 산소 호흡기를 써야 할까? 귀하께서는 50세 이상의 3사람 중 2사람이 적어도 한 달 내내 지속되는 마른 기침, 계단 오를 때 숨이 가빠오고 숨쉬기 힘든 증상, 밤에 4번 깨서 소변을 보는 것, 충분히 잤는데도 만성 피로감을 느끼는 등의 증상 중 적어도 하나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수십 년 동안 나는 50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기침, 숨야증을 나이든 사람들의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한의학이 경고해온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폐와 신장은 하나의 기계에 달린 두 바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바로 이 두 장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가장 쉽게 손상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소식은 귀하께서 약을 매달 복용하거나 복잡하고 비싼 방법 없이도 이 상태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귀하께 한의학과 현대과학이 모두 신약으로 인정하는 폐와 신장을 위한 4가지 식품을 공유하겠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들이 매우 저렴하고 어떤 전통시장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집에서 누구나 간단히 조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식품들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음식으로 결합하는 방법, 그램 단위의 상세한 레시피, 정확한 조리 시간, 최대 영양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주의 사항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귀께서는 자신의 체질에 가장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 흔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뚜렷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터디의 건강 비결 헬스어.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귀하께서 호흡기나 신장 문제로 고생 중이라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댓글에 2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매일 공유하는 귀중한 건강 비결을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4가지 놀라운 식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귀하께서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폐와 신장이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특히 50세를 넘긴 후에 건강을 훨씬 더 전반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의학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은 기를 수납한다. 이는 폐가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역할을 하고 신장이 그 기를 깊이 내려가게 해서 몸이 공기에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이용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폐만 건강하고 신장이 약하면 숨이 얕아지고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오게 됩니다. 반대로 신장이 건강하지만 폐가 약하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 두 장기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숨이 깊고 고르며 몸이 충분한 생명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폐와 신장이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 이유를 모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얕고 빠른 숨, 특히 운동할 때 숨이 깊게 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쉽게 피로해지고 짧은 거리를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여러 번 깨서 소변을 보는 것, 가슴이 답답하고 깊이 잠들기 힘든 것도 폐와 신장의 조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가래없는 지속적인 마른 기침, 목소리가 약해지고 아침에 쉰 목소리가 나는 것, 허리 통증과 손발이 차가운 것이니 두 장기가 즉시 관리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겨울이 바로 폐와 신장을 기르는 황금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원리에 따라 겨울은 물의 계절로 오행체계에서 신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몸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축적하는 상태로 전환되며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수액을 뿌리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에 신장을 잘 기르면 폐를 지원할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되어 숨이 더 깊고 쉽게 됩니다. 동시에 건강한 폐는 몸의 수분을 더 잘 조절해서
신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장기를 투자해서 관리할 전로의 기회로 내년 전체에 튼튼한 건강 기반을 만듭니다. 폐와 신장을 동시에 기르면 가져오는 이 점은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귀에서는 숨이 더 깊어지고 잠이 더 잘 오며 정신이 맑아지고 지속적인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 덜 건조해지며 몸의 수분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통증이 뚜렷하게 줄고 겨울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표면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기르는 것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폐와 신장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셨으니 우리는 이 두 기관을 동시에 영양 공급할 수 있는 4가지 식품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식품은 바로 무입니다. 다른 계절의 무와 달리 매운맛이 강한 12월에 수확된 무는 특히 달고 수분이 많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초기 서리의 기간을 거친 후 무의 전분이 자연스러운 설탕으로 전환되어 단맛이 증가하고 매운맛이 줄어듭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를 건강 증진에 사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폐 관리 측면에서 무는 3가지 특히 중요한功용이 있습니다. 먼저 무의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무게의 95%를 차지하며 겨울에 건조한 호흡기 점막에 수분을 보충합니다. 점막이 습기를 유지하면 공기 중에 세균, 바이러스 및 먼지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무를 자주 먹은 후 건기침, 목 가려움 증상이 현저히 감소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독일 영양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는 자연스러운 화합물을 포함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 중요한 원리. 폐와 대장은 서로 표리 관계가 있으며 소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폐 기능도 개선됩니다. 장이 통쾌하면 독소가 적시에 배출되어 폐에 압력을 주지 않으며 호흡이 더 쉬워집니다. 이는 집을 청소하면 공기가 더 신선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무는 비타민C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중간 크기의 무 하나가 신체의 일일 비타민C 필요의 거의 절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면역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폐세포가 자유라디칼의 피해에 대항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노인에게 중요합니다. 신장에 대해 무는 상당한 이점을 가져옵니다. 무는 부드러운 인뇨 작용을 하여 신장이 폐기물을 더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돕지만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특히 무는 칼륨 함량이 적당하고 나트륨이 낮아 신장 기능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 5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가벼운 발 부종 문제를 가지며 무를 자주 먹으면 이 상태를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양고기와 함께 무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양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며 신체가 열을 유지하도록 돕지만 많이 먹으면 내부 열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는 시원한 성질을 가지며 양고기와 결합하면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내부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국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폐와 신장을 모두 영양 공급하며 겨울 저녁 식사의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복부망이나 설사를 겪는다면 생강과 함께 무를 요리하여 무의 한성을 줄이세요. 두 번째 식품은 여러분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바로 영은입니다. 영은은 겨울의 폐와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귀중한 식품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깨끗이 씻으면 순백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이 식품의 청결성과 안전성을 상징합니다. 특별한 점은 영이 온화한 성질을 가지며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대부분의 체질에 적합하며 노인처럼 약한 체질에도 적합. 영은의 폐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功용은 내부의 특유한 점액질에 있습니다. 영은을 자를 때 조각 사이에 길게 늘어나는 점액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호흡 건강의 보물입니다. 도쿄 대학의 과학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점액은 특별한 복합당을 포함하며
호흡기 점막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막은 습기 차단처럼 작동하여 폐의 수분을 유지하고 건조한 공기로부터의 자극을 줄입니다. 이는 폐 건조로 인한 장기 건기침을 겪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특히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중년과 노인에게 겨울에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영혼은 상당한 양의 섬유질을 포함하며 장 연동을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무와 마찬가지로 소화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폐의 압력이 줄어 호흡이 더 가벼워집니다. 게다가 영혼은 철분과 다른 미량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액을 잘 영양이 건강하면 산소가 폐와 다른 기관으로의 운송 능력이 개선됩니다. 신장에 대해 영은 덜 중요한 이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전통의학은 영혼이 신장을 보강한다고 하며 특히 허리 통증, 무릎 피로, 야증 같은 신장 허증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영혼은 혈당을 갑자기 증가시키지 않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이는 장기 건강 유지에 매우 유익합니다. 게다가 영혼은 혈액을 식히는 성질을 가지며 노인의 내부 열 상태를 줄이고 신장이 혈액을 더 효과적으로 역과하고 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겨울에 여러분은 요리할 때 부드럽고 분말 같은 질감의 영혼을 선택하세요. 이 유형은 오래 끓이는데 더 적합니다. 대추와 땅콩과 함께 영혼 굳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영혼을 조각으로 자르고 5-7개의 대추와 한 줌의 땅콩을 추가하고 12시간 동안 약한 불에서 끓여 영이 부드럽게 녹을 때까지 국물이 약간 달콤한 색이 될 때까지 요리는 폐를 영양 공급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강하며 중년 여성과 노인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전분이 높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해야 한다면 영혼을 먹을 때 흰쌀밥 양을 줄이세요. 세 번째 식품은 어떨까요? 제가 말하는 건 산약 또는 우엉이라고 불리는 전통의학에서 귀한 약재이자 겨울에 훌륭한 영양식품이에요. 무와 영은처럼 서늘한 성질을 가진 것과 달리 사약은 가볍게 따뜻한 성질을 가져서 체질이 약한 사람 소화가 약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노인에게 아주 적합해요. 이건 혹독한 겨울 내내 몸을 온화하고 지속적으로 영양 공급하는 이상적인 선택이에요. 산약의 폐보호 핵심은 기보충, 즉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있어요. 산약은 전분과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원천을 제공해요. 몸의 에너지가 충분하면 기혈이 잘 순환되고 호흡과 생명 에너지를 관장하는 폐 기능이 더 강해져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폐 기능이 약해지는 노인에게 특히 중요해요. 반약을 껍질 벗길 때 나오는 미끄러운 점액질은 귀찮은 게 아니라 귀중한 성분의 표시예요. 영혼의 점액질과 비슷한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영양 공급해서 겨울의 마른 기침과 숨가쁨을 줄여줘요. 중국 전통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산약은 폐에 직접 작용할 뿐만 아니라 비장과 위를 영양 공급하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기관이에요. 시장과 위가 건강하면 폐가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아 겨울 호흡기 질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신장에 대해 사약은 전통의학에서 최고의 신장 보충 식품 중 하나로 여겨져요. 사약은 신장을 보충하고 전기를 구주는 작용이 있어서 허리 통증, 얀뇨증, 손발 차가움 같은 증상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유용해요. 전통의학에서 신장은 소변여과 기관일 뿐만 아니라 생명력, 생명에너지, 수명의 기반이에요. 신장이 잘 영양 공급되면 전신이 더 건강해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지며 잠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져요. 사약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 끓이는 거예요. 사약을 껍질 벗기고 작게 썰어서 찹쌀과 함께 약불로 45분에서 1시간 끓이면서 잘 저어요. 사약이 죽게 녹아들게요. 저녁에 따뜻한 사약죽 한 그릇은 폐와 신장을 영양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잠도 더 잘 오게 해요. 돼지 갈비나 닭고기와 함께 끓여서 영양을 더할 수도 있어요. 다른 뿌리 채소와 달리 사약은 오래 끓일수록 부드럽고 수프가 더 진하고 맛있어져요. 사약을 다룰 때 작은 주의 사항. 점액질이 일부 사람에게 피부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껍질 벗길 때 고무 장갑을 끼거나 시작 전에 식초물에 손을 담가요. 최근에 담이 많거나 기침에 담이 있으면 사냥을 일시적으로 줄이세요. 따뜻한 성질이 일부 사람에게 담을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의 황금 사중주에서 마지막 친구예요. 한때 왕실 전용 보양식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몇천 원에 누구나 살 수 있는 식품 백모기 또는 응위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건 전통의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식품 중 하나로 미용과 장수 효과 때문에 왕실 식품으로 여겨졌어요. 요즘 백모기는 저렴한 가격의 서민 보양식이 됐지만 영양 가치와 치료 효과는 여전해요. 건강을 지속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노인에게 훌륭한 선택이에요. 폐에 대한 백모기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음을 영양 공급하고 습기를 주는 능력이에요. 익히면 백모기는 투명하고 부드러운 젤리 같은 대량의 점액질을 배출해요. 이게 백모기의 정수예요. 이 점액질은 특별한 다당류를 포함해서 수분 유지 능력이 매우 강해요. 몸에 들어가면 폐와 전체 호흡기에 깊은 수분을 보충해줘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버섯의 다당류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항해요. 겨울에 독감과 호흡기 질환이 쉽게 퍼질 때 매우 중요해요. 백모이는 폐가 마른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효과적이에요. 담 없는 장기간 마른 기침입과 목, 마음 삼키기 어려움, 얼굴 피부 건조, 입술 갈라짐, 이건 전통의학에서 상태의 징후예요. 즉 몸의 점액과 내적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백모기는 음을 보충하고 내부에서 점액을 영양 공급해서 몸이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로 회복되게 해요. 신장에 대해 백모기는 상당한 이점을 가져요. 전통의학에 따르면 백모기는 신장을 보충하고 음을 영양 공급해서 신음어 증상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좋아요. 허리 통증, 현기증, 이명, 밤의 입마음, 발바닥 뜨거움, 백모이는 가볍지만 깊게 신장 기능을 영양 공급하고 회복시켜요. 게다가 백모기는 열을 내리지 않으면서 청결작용이 있어서 체질이 약하지만 내부 열이 있는 노인에게 아주 적합해요. 백모기를 효과적으로 요리하는 방법은 오래 끓여서 점액질을 추출하는 거예요. 백모이 대추엿은 고전적인 선택. 마른 백모이를 따뜻한 물에 1~2시간 불려서 완전히 부풀게 하고 작은 귀로 쪼개서 딱딱한 줄기를 제거해요. 백모이와 8개의 대추를 냄비에 넣고 물을 더해서 끓인 후 약불로 최소 1.5시간 끓이면서 가끔 저어요. 수프가 걸쭉해지고 약간 노란색이 되면 점액질이 완전히 추출된 신호예요. 불을 끄기 전에 설탕이나 꿀을 조금 더 하세요. 혈당 조절이 필요 없으면 이 엿은 따뜻하게 마시고 아침이나 잠자기 전에 아주 좋아요. 백모기를 살 때 자연스러운 아이보리색, 약간 노란색을 선택하세요. 너무 밝고 반짝이는 흰색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피하세요. 화학 표백 처리된 신호일 수 있어요. 좋은 품질의 백모이는 불리면 여러 배 부풀고 자연스러운 쫄깃함이 있어요. 각 식품에 대해 알아본 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과학적이고 편리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 고령자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한 3가지 레시피를 귀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만들기 쉽고 폐와 신장 건강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4가지 재료로 만든 폐, 영양구, 폐와 신장을 전체적으로 기르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귀약에서는 무 200g, 영은 신선한 것 150g, 산약 100g과 말린목 이버섯 10소줄 불려 준비하세요.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재료를 깨끗이 씻고 무와 영은 적당한 크기로 썰고 사약은 껍질 벗겨 두껍게 썰고 백목이버섯은 작은 귀로 찢습니다. 모든 것을 냄비에 넣고 1.5리터에 5리터의 물을 부은 후 대추 5개와 생강 얇은 조각 몇 개를 더합니다. 큰 불로 아분간 끓인 후 약불로 바꿔 90분간 끓입니다. 마지막 30분 동안 등갈비 300g이나 닭가슴살을 추가해 맛과 영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입맛에 따라 가볍게 간을 해서 즐기세요. 이 국은 따뜻하게 먹어야 하며
일주일에 2~3번 저녁에 먹으면 최고의 효과를 얻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신장을 보하고 폐를 기르는 죽, 소화 문제나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귀하께서는 사약 150g 껍질 벗겨 썰고 백목 입어서 접그램 불려대추 10개씩 제거 찹쌀 100g과 연시, 신선하거나 말린 것 50g을 불려 준비하세요. 찹쌀을 깨끗이 씻고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어 1리터의 물을 붓습니다. 큰 불로 끓인 후 약불로 바꿔 뚜껑 덮고 60, 75분간 천천히 끓이며 가끔 저어 바닥이 타지 않게 합니다. 죽이 걸쭉해지고 사약이 녹아내리며 백목기 버섯이 투명한 젤리를 내뿜으면 완성입니다. 불을 끄기 5분 전에 혈당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면 설탕이나 꿀을 조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은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몸이 영양을 최대한 흡수하게 합니다. 바쁜 사람이나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빠른 찜 레시피가 매우 편리합니다. 귀하께서는 영은 200g 얇게 썰고 사약 150g 썰고 백목이 버섯 10g 불려 준비하세요. 모든 것을 깊은 찜 접시에 담고 바다소금과 후추를 조금 뿌리고 생강 조각 몇 개를 더한 후 뚜껑 덮어 25, 30분간 니다. 압력솥을 사용하면 15분만 필요합니다. 이 음식은 밥과 함께 먹거나 간장으로 찍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 이 음식들을 조리할 때 끓인 후 항상 약불을 사용해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세요. 너무 오래 끓이거나 계속 끓이면 열에 민감한 비타민이 사라집니다. 흙냄비나 도자기 냄비가 금속 냄비보다 좋으며 열을 고르게 유지하고 식품의 성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다음으로 물어볼 것을 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먹어야 지루하지 않고 효과를 보장할까? 답은 내가 특별히 설계한 7일 식단에 있으며 귀게 과학적으로 번갈아 먹고 한국인 입맛에 맞게 합니다. 월요일 우리는 주말 후 몸을 정화하는 친구인 무로세주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찹쌀주에 무 200g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 넣고 다진 고기와 파를 추가하세요. 50, 60세 사람에게는 하루 모양이 약 300g, 60배 70세는 소화 능력이 줄어 더 많은 섬유가 필요해 350g으로 늘리고 70세 이상은 복부 행만을 피하기 위해 250g으로 줄이세요. 점심에 물을 뼈와 함께 끓인 국에 생강을 조금 넣으세요. 생강은 무의 찬성 성질을 중화해 고령자들의 비위어에 매우 중요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는 음액을 기르는 훌륭한 식품인 영은으로 전환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점은 영은의 점액이 천연 기침약처럼 폐점막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영은 구구를 등갈비와 함께 끓이고 대추 몇 개를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하세요. 오후에는 영은을 당근과 표고버섯과 함께 볶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입과 목이 밤에 마르는 문제에 영은을 자주 먹으면 뚜렷하게 개선됩니다. 50. 60세 사람의 하루 영은 양은 200g, 더 나이 든 사람은 250, 300g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약이 식탁의 주인공입니다. 사약은 따뜻한 성질로 쌀쌀한 날에 아주 적합하며 특히 신장에 좋습니다. 약죽을 찹쌀과 연와 함께 끓이는 것이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이 음식은 폐를 보할 뿐만 아니라 잠을 잘 자게 하고 양료를 줄입니다. 스위스 연구에서 사약의 전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50, 60세 사람은 하루 150g 사약을 사용하고 더 나이 든 사람은 200g으로 늘리되 여러 작은 식사로 나누어야 합니다. 일요일 우리는 민간에서 가난한 사람의 제비집이라고 불리는 백모버섯으로 주를 마무리합니다. 이 버섯을 얕보지 마세요. 일본 노인학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백목이 버섯의 다당류가 인삼만큼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일요일 아침 백목이 버섯을 대추와 치아씨와 함께 끓인 탕을 즐기세요. 이 음식은 폐를 보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합니다. 오후에는 백목이 버섯 수프를 부드러운 두부와 채소와 함께 만드세요. 50, 60세 사람은 일주일에 약 30g 건조 버섯을 사용하고
더 나이 든 사람은 40, 50g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9. 우천년의 비밀. 폐가 기를 주관하고 신장이 기를 수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옛사람들은 현대적인 기계 없이 이런 놀라운 것들을 알았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동양의학에 숨겨진 천년의 지혜를 해독해드리겠습니다. 현대 과학이 점차 완전히 옳다고 증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동양 전통의학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 신체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축적된 지식의 보고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신비롭게 보이는 이론들에 대해 의심을 품었어요. 하지만 수년간 연구하고 수천의 환자들이 고대의 원리를 적용해 개선되는 것을 목격한 후 전통의학이 현대과학이 이제야 탐구하기 시작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가장 중요한 정수를 공유하고 싶어요. 특히 50세 이후 건강에 유용합니다. 보행설 동양의학의 기초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관찰에 기반한 과학적 분류 시스템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폐는 금행에 속하며 수렴, 정결, 기체 교환 과정을 통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신장은 수행에 속하며 정제, 저장, 생식, 발달을 관리합니다. 금생수 관계는 폐가 건강하면 신장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의미로 금속이 식으면 이슬 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신장이 강하면 전기의 원천이 기를 폐로 밀어올려 호흡을 깊고 강하게 합니다. 놀라운 점은 현대 연구가의 연결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스탠드 대학교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폐 기능이 저하되면 혈중 산소량이 줄어 신장이 혈액을 여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하게 되어 시간이 지나 신장 손상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신장이 약하면 신체가 물과 소금을 더 많이 보유해 폐부종과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수천 년 전 인식한 금수관계의 과학적 증거입니다. 영락과 장부 활동 시간 이론은 또 다른 천재적 발견입니다. 각 기관은 고유의 생물학적 리듬을 가지며 특정 시간대에 가장 활발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밤에서 낮으로 바뀔 때 폐가 황금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신체가 자동으로 오래된 공기를 청소하며 새날을 준비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시간에 깨는 건 불면 때문이 아니라 폐가 부르는 겁니다. 불편하게 뒤척이는 대신이 시기를 활용하세요.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200ml의 따뜻한 물에 약간의 꿀을 타마시고 그 후 가벼운 기공 동작 몇 가지를 하세요. 오스트리아에서 10년간 60세 이상이 명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대에 일찍 일어나 호흡 연습을 한 그룹이 폐의 기능이 15% 더 좋고 호흡기 질환 발병이 30% 적었습니다. 새벽 5시에서 7시까지는 대장의 시간, 배변에 이상적입니다. 7시에서 9시까지는 위장의 시간, 아침 식사의 황금 시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후 5시에서 7시장의 시간, 이 신체가 영양을 가장 잘 흡수해 회복과 재생에 최적입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이 시간대 심장을 보호하는 요리를 추천하는 이유예요. 사냥 달고기 스튜나 영은 죽처럼요. 7시 이후 신장 활동이 줄어들면 늦게 먹으면 신장이 야근하게 되어 밤에 3, 4번 소변을 보게 되고 중요한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색 학설 5색상이 5장부에 대응하는 훌륭한 영양 지식입니다. 흰색은 폐를 기릅니다. 무, 영은 흰버섯, 양파, 마늘배 검은색은 신장을 보합니다. 검은 콩, 검은 가해, 검은 목이버섯, 찹쌀 녹색은 간에 좋고 붉은색은 심장에 보며 노란색은 비위를 기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적어도 9색 중 3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저녁 식사 현미밥 노란 영은 흰버섯 스프 흰 검은 콩 볶음 채소 검은과 녹색 디저트로 붉은 사과 한 개 붉은 색상의 다양성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음양 균형 원리는 겨울에 특히 중요합니다. 겨울은 연중금 춥고 어둡고 습합니다.
노인 신체는 이미 양기가 부족해 보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보충이 뜨거운 음식만 먹는 건 아닙니다. 양고기, 생강, 고추 같은 뜨거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화성, 내부열, 입마음, 변비, 불면을 일으킵니다. 비결은 교묘한 결합. 아침에 찹쌀죽 따뜻과 무시원. 점심에 달고기 따뜻. 흰버섯 스튜 생선 중성과 녹색 채소 시원시원한 요리에 생강파 같은 따뜻한 향신료 추가 뜨거운 요리에 두부 같은 시원한 음식 추가. 이 균형은 신체가 영양을 최대한 흡수하게 하면서 어느 쪽으로도 과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원리는 계절에 순응하고 시간의 역행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하루 중 조정. 아침 일찍 신체가 아직 차가우니 따뜻한 걸 더 먹고 점심에 양기가 강할 때 약간 시원한 걸 먹을 수 있고 저녁에는 좋은 수면을 위해 적당히 따뜻하게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몇 주 만에 건강이 뚜렷이 개선되는 걸 보실 겁니다. 50세 이후 건강관리 여정에서 저는 항상 환자에게 치료가 약과 식품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해요. 자연요법을 올바르게 결합하면 비싼 약으로도 어렵게 달성할 수 있는 기적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20년 이상의 연구와 실천 후 저는 수천 명의 노인이 간단한 방법으로 폐와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초본 증기 흡입.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방법으로 이제 현대과학이 호흡기 청소에 뛰어난 효과를 증명했어요. 올바른 방법은 넓은 입의 냄비에 1.5리터 물을 끓이고 신선한 유칼립투스 IPA 57개나 마른 IP 3세개 마른 귤 껍질 한 줌 두께 약 2mg의 신선한 생강 조각 3-4개를 더하는 거예요.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2분식히세요. 이상적인 온도는 약 60-70도씨로 너무 뜨거우면 코와 목점막 화상을 피하세요. 냄비를 튼튼한 테이블에 놓고 여러분은 약 33-4cm에 떨어져 앉아서 큰 면 타월로 머리와 냄비를 완전히 덮어 증기 텐트를 만드세요. 코로 3초 동안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4초 동안 내쉬세요. 3분 증기 흡입 후 머리를 들고 30초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계속하세요. 총 시간은 15분이에요. 유칼립투스의 정유에는 유칼립톨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넨의과 대학 연구에서 항균과 자연갈의 희석 능력을 증명했어요. 마른 귤 껍질은 헤스페리딘을 포함해 염증을 줄이고 생각은 따뜻하게 하고 폐로의 혈액순환을 강화해요.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유칼립투스를 레몬, 바질 잎이나 자소엽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중증 천식 환자는 5분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세요. 증기 흡입은 잠자기 일한 시간 전 저녁에 가장 좋고 주 3, 4회예요. 흡입 후 얼굴을 마른 수건으로 닦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최소 30분 동안 차가운 외부 공기를 피하세요. 발담그기 일본 냉과 아시유라고 부르는 방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인정된 의학요법이에요. 반사학 이론에 따르면 발바닥에는 내장기관과 연결된 70개 이상의 반사점이 있어요. 올바르게 발을 담그면 폐, 신장, 전체 순환계를 간접적으로 자극해요. 전용 발 담그기 통이나 최소 20cm 깊이의 플라스틱 통을 준비해서 물이 종아리 중간까지 잠기게 해요. 물 온도는 38, 42도, C가 이상적이에요. 온도계를 사용해 정확히 측정하세요. 나이에 따라 온도 감각이 변하니 손으로 추정하지 마세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바다소금이 큰 술라벤더, 정유 5방울 가능하면 마른 쑥 잎 한 줌을 더하세요. 바다소금은 피부를 통해 마그네슘을 흡수해 근육 이완을 돕고 라벤더는 진정 효과가 있으며 쑥은 전통의학에서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한기를 풀어요. 담글 때 중요한 혈자리를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발바닥의 용천혈, 발가락을 구부릴 때 오목 한 점, 내측 복사뼈의 태계열, 내측 복사뼈에서 손가락 4개 위에 삼음교열, 각 혈자리를 30회원을 그리며 누르세요. 베이징 전통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혈자리 자극은 60세 이상에서 신장 기능을 25% 개선해요.
이상적인 담그 시간은 20, 30분으로 이마에 가벼운 땀이 날 때까지요. 담근 후 발가락 사이를 철저히 말리고 코코넛 오일로 바르니 3분 가볍게 마사지한 후면 양말을 신으세요. 매일 저녁하면 야뇨증을 70% 줄이고 깊은 수면질을 개선해요. 천연 정류에 대해 페퍼민트와 유칼립투스 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몇 가지를 더 추천해요. 티트리 정류는 강한 항균성으로 부비동염이 잦은 사람에게 적합해요. 스위트 오렌지 정유는 긍정적인 기분을 높이고 불안을 줄여요. 호흡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로즈마리 정유는 뇌 순환을 자극해 정신을 맑게 하지만 고혈압 환자는 사용하지 마세요. 정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 중 확산이에요. 정유 램프나 초음파 디퓨저를 사용해 20mm 방에 오 8방울 더하고 잠자기 30분 전에 확산하세요. 또는 단순히 손수건에 3방울 떨어뜨려 베개 근처에 놓지만 피부 직접 접촉을 피하세요. 다른 방법은 따뜻한 욕조에 4방울 더하고 15분 몸을 담그는 거예요. 호주에서 3명 노인을 대상으로 5년 연구해서 유칼립투스 정류를 규칙적으로 사용한 그룹이 호흡기 감염 위험을 40% 줄이고 폐질환 입원 일수를 30% 줄였어요. 허브티는 가볍지만 깊은 효과가 있어서 노인 체질에 특히 적합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과 꿀이 든 따뜻한 물 한 잔이 밤새 쌓인 가래를 청소해요. 그 후 30분 후 생강 터메릭티를 마시세요. 신선한 생강 조각 3개, 터메릭 가루 1, 2 작은 술, 꿀 1큰술을 200ml 뜨거운 물 80도에 10분 우려요. 이 혼합은 폐를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터메릭의 쿠르쿠민 덕분에 강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점심 식사 후 오후에 금은화와 국화티를 마시면 열을 내리고 해독해요. 목이 마르거나 내부 열이 잦은 사람에게 특히 좋아요. 오후 4시쯤 감추와 꿀이 든 티는 목을 부드럽게 하고 마른 기침과 숨가쁨을 줄이며 오후 에너지를 높여요. 잠자기 2시간 전에 로마 카모마일 티를 희석해서 마시면 진정되지만 다른 티처럼 잦은 뱃뇨를 일으키지 않아요. 각 티는 7분 우려서 따뜻하게 작은 모금으로 마시고 한 번에 150ml 초과하지 마세요. 신장의 부담을 피하세요. 하루 총 티양은 500ml를 초과하지 말고 항상 물을 더 마셔 균형을 맞으세요. 이 모든 요법은 최소 4주 동안 규칙적으로 인내심 있게 실천해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소리를 듣고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조정하는 거예요. 증기 흡입과 조격 외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귀하가 호흡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90% 잘못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이로 인해 폐가 30% 용량으로만 작동합니다. 지금 나는 귀게 단순하지만 놀랄 만큼 강력한 호흡 운동을 안내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호흡이라고 부르는 복식 호흡은 폐활동의 기초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5분 할애하세요. 의자에 앉아 등 곧게 펴고 발바닥에 놓으세요. 오른손 가슴, 왼손 배에 놓아 움직임 느껴보세요. 오래된 공기 내쉬고 코로 4초 들이마시며 배 부풀게 하세요.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말아요. 4초 숨 참고 입으로 6초 내쉬며 입술 무려 촛불 끄듯 하세요. 처음 10번, 일주일 후 15번, 결국 20번까지 늘리세요. 현기증은 뇌산소 좋은 신호예요. 고혈압 심장병 있으면 2초 참으세요. 이 운동은 폐 강화, 불안 감소, 수면 개선, 소화 돕습니다. 하늘을 앉는 팔동자 고호분 등 어깨 목 통증에 좋습니다. 서서 밝게 넣어 팔 내려 놓으세요. 5초 들이마시며 팔 올려 머리 위손 만나게 하세요. 가슴 펴고 폐 공간 만드세요. 3초 유지 후 6초 내쉬며 발 내리세요. 이 운동의 놀라운 점은 폐 용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에게 흔한 구분 등 문제를 개선하는 자세 교정입니다. 매일 아침 15번 하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0세 이상이거나 균형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 비슷한 동작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 번째 운동은 치유 소리를 내는 호흡입니다. 편안히 앉아 깊이 들이마신 후 내쉬며 소리를 길게 내세요. 바람이 나무잎 사이를 스치는 듣니 소리는 폐에 가벼운 진동을 주며 점액을 풀고 호흡기를 청소합니다. 세스 소리로 5번 한 후 입을 크게 벌려 소리로 바꾸세요. 이 소리는 폐의 여분열을 방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 후 소리 신장에 아주 좋습니다. 각소리 번식 총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 방법은 고대 기공에서 유래했지만 독일 과학 연구에서 호흡 기능 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가슴과 등 마사지 부분은 최적 효과를 위해 올바른 기술로 해야 합니다. 가슴 부위부터 시작해 양손의 네 손가락 엄지를 제외해 가슴 중앙 흉위치에 놓으세요. 가로 팔자 모양으로 가볍게 문지르세요. 각 원은 약 3초 걸립니다. 20번 후 손바닥으로 가슴 전체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문지르세요. 점점 바깥으로 확대하며 나선 모양으로의 동작은 한의학에서 기를 주관하는 단중을 자극합니다. 등 부위는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두 주먹으로 척추 양쪽을 위아래로 문지르세요.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손바닥으로 등을 중앙에서 양쪽으로 가볍게 누르고 문지르세요. 각 누름은 2초 유지 후 바깥으로 특히 경합골 사이를 주의하세요. 폐와 관련된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기 전 50분 마사지하면 수면이 깊어지고 밤 기침이 줄어듭니다. 고령자 요가에 대해 고양이 소세 외에 쉬는 아기 자세를 추천합니다. 매트에 무릎 꿇고 발꿈치에 앉은 후 앞으로 숙여 이마를 매트에 대고 두 팔을 앞으로 뻗거나 몸 옆에 놓으세요. 이 자세에서 3분 깊이 호흡하세요. 등이 가볍게 늘어나고 폐와 심장의 압력이 풀립니다. 이 자세는 스트레스, 불안이 잦은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요가 자세는 가벼운 척추 비틀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병평히 놓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왼손은 오른쪽 허벅지에 놓으세요. 30초 유지하며 고르게 호흡한 후 왼쪽으로 바꾸세요. 이 비틀기는 장기들을 마사지하고 폐와 신장으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 척추를 유연하게 합니다. 하루 중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3번으로 나눕니다. 아침 6, 7시 공기가 가장 신선할 때 호흡과 요가 20분 전고 12. 14일 4시 식사 후 가벼운 호흡 동작 5분으로 소화 돕기 저녁 22시, 21시 잠자기 1시간 전 마사지와 이완 동작 15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적절히 조정하세요. 고혈압 환자는 숨을 너무 오래 참지 말고 머리를 낮추지 마세요. 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은 무릎 꿇는 자세 대신 의자에 앉으세요. 천식 환자는 따뜻한 방에서 하며 차가운 공기를 피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듣고 무리하지 말며 시간에 따라 강도를 점차 늘리세요. 12. 완전한 로드맵. 오늘부터 폐, 건강, 신장, 강건까지 그리고 이제 실품부터 공식, 요법에서 운동까지 모든 지식을 완비한 후 우리는 이 전체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장 자신 있고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이 영양 친구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문은 부지런한 청소부처럼 장과 폐를 청소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신체가 좋은 것들을 흡수할 공간을 만듭니다. 베를린 영양대학 연구에 따르면 물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소화 시스템이 40% 더 건강하고 변비가 적습니다. 60세 이상의 70%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어는 자연적인 윤활유로 겨울 건조 공기로부터 폐점막을 보호하고 열을 식히며 지속 기침을 줄입니다. 사약은 지속 에너지 원천으로 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신장을 기릅니다. 생명력과 수명의 기초입니다. 흰버섯은 다당류 창고로 면역을 강화하고 호흡 시스템의 깊은 보습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실품은 건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겨울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는
노인 호흡 시스템에 도전을 줍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 10도씨 이상이면 코와 목점막이 쉽게 손상됩니다. 집안 습도를 60% 유지하세요. 가습기 없으면 물 쟁반 놓거나 젖은 수건 걸거나 뱀, 풀, 백합, 이피 같은 식물 키우세요. 물은 노인들이 소변 두려움으로 무시하지만 생존 요소입니다. 60세 이상 신체는 젊은이보다 15% 물 적어 피부와 점막 건조, 감염 취약합니다. 비결은 올바르게 마시는 거 하루 80회, 매번 150ml, 40도씨 따뜻한 물 아침 일어나 레몬 반 짜서 꿀 한 숟가락 넣은 200ml 마시기. 식사 30분 전 150ml, 식사 사이 작은 모금 19시 후 적게 마시기. 하루 총 1.8리터 이상적. 겨울 운동은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전고 114시 햇빛 때 30분 산책하며 비타민 D 합성하세요. 뼈와 면역의 중요. 일본 연구에 매일 5,000보 걷는 노인 수명 7년입니다. 추우면 집에서 복도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어깨 펴기, 목 돌리기. 생활 환경은 폐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담배 연기 피하기 수동 흡연보가 최우선입니다. 불난로 향과다 연기는 모두 해롭습니다. 공기 오염이 심한 피크 시간에 외출 제한 집에서 아침과 오후에 10-15분 창문 열어 공기 순환. 하지만 직접 바람 피하기. 금전수, 베테릭 같은 녹색 식물 노화 자연 공기 정화. 양질의 수면은 폐와 신장이 자가 회복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노인들은 매일 밤 7별시간 낮잠 20-30분. 폐에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오른쪽으로 누워 머리를 심장보다 15도 높게 베개로 해서 위산 역류 피하기 야간 기침을 유발하는 흔한 상태. 침실은 20도씩 시원하게 조용하고 어두워야 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 끄고 대신 책 읽기나 가벼운 음악 듣기. 마지막으로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하룻밤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작은 목표로 시작하세요. 첫 주의 식사에 무추가 두 번째 주에 영은 시도. 점차 습관 쌓기. 매일 느낌 기록 에너지 어때? 잠 잘 잤어? 기침 줄었어? 4주 후 긍정적 변화에 놀라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겨울은 참는 시기가 아니라 축적하는 기회입니다. 전통의학 관점에서는 신체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연중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에 폐와 신장을 잘 기르면 봄 건강에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성장과 발전의 계절. 여러분, 건강과 장수의 길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부엌, 가까운 시장, 일상, 단순 습관에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체를 돌보며 자신을 사랑하세요. 끈기와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은 완전히 건강하고 즐겁게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울에 와 신장을 기르는 4가지 라운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이는 고급스럽거나 먼 지식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증명된 단순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부터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기다리지 말고 오늘 오후나 내일 시장에 가서이 실품을 사서 첫 번째 국이나 죽을 바로 요리하라고 권합니다. 진체가 적응하고 변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적어도 3주 끈기 있게 여러분이 뚜렷한 차이를 느끼고 이 좋은 습관을 겨울 내내 유지하고 싶어 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유용했다면 제가 알 수 있게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귀중한 건강 지식을 계속 공유할 동기를 주세요. 채널 구독하고 알림 켜서 중년과 노인 전반 건강 관리에 대한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관심 있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공유를 매우 기대합니다. 어떤 요리를 시도해 보셨나요?
느낌은 어때요? 아니면 제가 답할 질문 있나요? 여러분의 각 공유는 제가 이 일을 계속할 큰 동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가족에게 따뜻한 겨울, 풍부한 건강, 패권 건강, 신장 강건, 그리고 넘치는 행복을 빕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